요즘 신혼부부들 맞벌이 정말 많잖아요. 서로 같이 버니까 생활비만 각자 얼마씩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자. 겉으로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각자 자유도 있고 괜히 돈 때문에 간섭 안 해도 되고 생활비도 공평하게 나누니까요. 근데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해서 서로 자산을 딱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 부부는 딱 이거 반대로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가 어떻게 돈 관리를 시작하면 좋은지, 저희 부부가 어떻게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돈 관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입과 지출을 적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 관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돈 관리는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한 달 기준으로 피드백하고 현재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다음 달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입 지출을 적는 도구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보고 피드백하고 다음 스텝을 정할 수 있는 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이쯤 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가계부를 쓰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기 가계부부터 앱, 엑셀, 노션, 구글 시트까지 여러 가지 도구로 가계부를 써요. 저도 10년 가까이 가계부를 쓰면서 이런 방법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먼저 가계부 앱. 가계부 앱은 정말 편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하면 카드, 통장, 투자까지 모두 보이잖아요. 돈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래프도 나오고 카테고리 분류도 되니까 혼자 쓰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산, 소비, 투자는 잘 보이는데 남편이나 아내 자산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보긴 어렵다 보니 부부 자산을 합쳐서 관리하는 건 불편했어요.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둘이 같이 힘을 모으면 더 큰 돈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서로의 자산 현황이 공유되어야 돼요. 우리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합쳐서 얼마를 썼는지, 지금 우리 돈이 어디에 비중이 많은지 이게 보여야 해요. 근데 앱 가계부는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는 앱만으론 부부 돈 관리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안 쓰는 것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혼자 보기엔 좋은데 부부가 같이 보며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수기 가계부의 장점은 있어요. 직접 손으로 쓰다 보니까 기억에 잘 남고 처음에는 예쁘게 꾸미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번 쓰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건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달 식비가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예산 대비 얼마나 초과했는지 이런 걸 보려면 결국 또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수기 가계부는 기록엔 좋지만 부부가 매달 피드백하고 자산 현황까지 보기엔 어렵다고 느꼈어요. 엑셀도 써봤어요. 엑셀은 자유도가 높아서 좋아요. 내가 원하는 항목을 만들 수 있고 수식도 넣고 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파일을 주고받아야 되고 최신 버전이 헷갈리고 맥북이나 윈도우 환경에 따라 폰트나 형식이 깨질 수 있고 휴대폰으로 보기에도 불편했습니다. 혼자 PC에서 관리할 거면 엑셀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남편도 보고 저도 보고 집에서 보고 밖에서 열어봐야 했기 때문에 엑셀보다는 공유와 접근성이 좋은 방식이 필요했어요. 노션도 생각해봤어요. 노션은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고 공유도 가능하고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계부처럼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계산과 차트가 중요한 도구로 쓰기에는 복사 붙여넣기도 잘 안되고 불편하더라고요. 노션도 차트나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계부를 만들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했어요. 근데 가계부 하나 만들려고 유료 구독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은 단순 정리용으로는 좋았지만 부부 돈관리 메인 도구로 쓰기에는 저희와 잘 안 맞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써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부부 돈관리는 혼자 편하게 보는 것보다 둘이 같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어왔습니다. 구글 시트의 장점은 명확해요. PC, 태블릿, 모바일 어디에서나 브라우저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계정을 추가하면 같이 공유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이 접근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월말 리뷰를 하거나 밖에서 갑자기 확인해야 할 때 바로 열 수 있고 다음 달 예산을 수정할 때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이나 노션처럼 차트를 그려 시각화를 하기에도 쉬웠어요. 이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 돈을 같이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구글 시트라고 해서 아무 양식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무료 양식 많이 써봤고 그중에 지출만 가볍게 관리할 거면 괜찮은 것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기록만 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매달 피드백할 수 있고 예산 대비 얼마나 썼는지 보이고 자산 현황이 한눈에 들어오고 끝까지 쓰고 싶어지는 가계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 중에서도 어떤 가계부가 우리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계부의 기준은 첫 번째,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우리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겼는지가 보여야 해요. 두 번째, 예산 대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비를 60만 원으로 잡았는데 45만 원을 썼는지 70만 원을 썼는지 이게 보여야 다음 달에도 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카테고리별 지출이 보여야 합니다. 식비, 생활비, 교통비처럼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갔는지 보여야 줄일 곳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한 달 단위 피드백이 쉬워야 합니다. 이번 달은 잘했나? 어디가 넘쳤나? 다음 달은 뭘 바꿀까? 이 대화가 가능해야 해요. 다섯 번째, 자산 현황이 보여야 합니다. 현금, 예적금, 투자, 부동산, 부채가 어떤 비중으로 있는지 보여야 돈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와야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가계부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봐야 하는 도구잖아요. 너무 딱딱하거나 보기 싫으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성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가계부가 아무리 좋아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결국 멈추게 돼요. 저는 단순히 좋은 가계부를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게 되는 가계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놓고 여러 가계부를 비교해 봤는데 부채인님의 체험 가계부가 가장 잘 맞았어요. 이제 저희가 쓰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 수입, 저축, 지출을 최상단에서 볼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예산 대비 지출이 한 화면에서 보이니까 다음 달에 뭘 줄일지 또는 뭘 늘릴지 월말 리뷰하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았던 기능은 전월 예산 복사하기 기능인데요. 매달 예산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월세나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근데 매달 새로 입력하면 그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이 가계부는 전월 예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 작성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가계부는 계속 쓰게 만드는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건 자산 현황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였어요. 예적금, 투자, 부동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한 화면에서 보이니까 돈의 방향성을 정하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고 현금이 너무 부족하면 당분간 투자보다 현금 확보를 먼저 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 집 가계부는 그냥 지출 기록장이 아니라 자산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얼마를 모으기로 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목표가 얼마나 남았는지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가계부를 선택할 때 신뢰가 갔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체험 가계부를 만드신 분이 실제로 신혼 때부터 이 방식으로 돈 관리를 해오시고 재테크를 하면서 자산을 키워온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예쁜 양식보다 실제로 돈을 모아본 사람의 노하우가 담긴 가계부를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가계부 치고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 사서 오래 쓸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아깝지 않겠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함께 가계부를 보고 피드백하고 다음 행동을 정해야 재테크 방향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걸 체험 가계부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가 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지만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어떤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할지 판단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상에서 보여드린 가계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부부가 같이 돈 관리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지금 가계부로는 뭔가 부족했던 분들, 우리 자산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계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돈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현명하게 모아가봐요. 감사합니다.